지난 시간에는 이마, 눈썹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은 이마, 눈썹 거상만 처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눈밑이라든지 광대뼈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다음에 볼살도 아래로 처져서 턱선이 불룩하게 되거나 혹은 울퉁불퉁해지고 목도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안면 거상, 즉 얼굴 거상을 할 때는 목 거상을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실로 당기는 수술, 금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실로 당기는 수술 혹은 금실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소 안면 절개술 혹은 채소 안면 거상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채소 안면 거상 수술은 귀 앞으로 여기까지만 절개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수술 방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2005년도 이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필요 없는 볼살 부분만 주로 당기게 되고, 꼭 필요한 턱선이라든지 목에는 그 당기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도 이후에는 귀 앞에 절개, 채소 절개뿐만이 아니고 귀 뒤로 절개를 연장해서 안면 거상, 목 거상을 동시에 하고,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턱선 그리고 목선이 되겠습니다. 채소 절개나 혹은 실로 당기는 수술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얼굴에는 깊은 조직과 얕은 조직 사이에 많은 인대와 같은 그런 고정시키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고정시키는 조직이 이렇게 있고, 광대뼈 옆쪽에, 그 다음에 교근이라 하죠. 교근 앞쪽에, 그리고 귀 앞쪽, 그 다음에 귀 밑에, 그리고 입꼬리 쪽에, 여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조직을, 얕은 조직과 깊은 조직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조직, 이런 인대와 같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주지 않고서는 피부가 이렇게 영구적으로 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나면 처음에는 당겨줬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인대 조직이 잘리지 않으면은 금방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법은 심부층 박리술이라 해가지고 이런 인대 조직을 다 잘라주게 됩니다. 안면 거상 그리고 목 거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턱선이 선명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잘 나와야 하고, 두 번째로 목선입니다. 목은 이 목선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귀 뒤쪽으로 이렇게 잘 당겨줘야 되겠습니다. 턱선은 귓볼 앞에 혹은 귓볼 아래에서 당겨주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되게 나이가 들면서 이 심술보처럼 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 흡입으로 동시에 제거하게 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심부층 안면 거상이라는 것은, 얼굴에는 전반적으로 스마스층이라고 있습니다. 피부 아래 스마스층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막층 아래로 박리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피부를 당겨주고 고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여기가, 이 부분이 사각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꼬리 바깥쪽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피부 아래로 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턱선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목선을 당겨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절개하는 것은, 이 구렛나루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두피 속으로, 그리고 구렛나루가 짧은 경우에는 구렛나루 바로 아래로 절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귓바퀴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귀 뒤로, 다시 귓볼 앞으로 이렇게 절개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채소 절개 안면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채소 절개 안면 거상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턱선이 잘 안 당기고 목이 안 당기는 그런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턱선하고 목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귀 뒤로 절개를 연장하게 됩니다. 이번 귀 뒤에는 이렇게 골진 부분이 있죠. 골진 부분을 따라 올라가서 절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귓바퀴, 안쪽 귓바퀴가 갈라지는 선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속으로 이렇게 절개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 뒤쪽하고 머리카락 속으로 나중에 턱선과 목이 제대로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술할 때는 이 부분까지는 피하 지방, 그러니까 피부 아래 박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심부 박리, 스마스층 아래로 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 처진 부분의 지방 흡입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고정을 시킬 때는 이 방향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턱선 방향으로 당겨줘야 턱의 흐름이 가장 매끄럽고 군더더기가 없는 턱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목선도 이 목선, 턱과 목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당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가 주름하고 직각 방향이 되게, 혹은 입꼬리 방향에서 직각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이 부분에 다시 이제 피부를 이렇게 고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안면 거상술의 일반적인 수술 과정,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안면 거상 수술의 핵심은 피부를 당겨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근막층 아래로 박리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근막층을 당겨서 고정시켜 주는 것이 이 수술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막층 아래로 박리하고 피부가 박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근막층을 잘 고정시키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막층을 고정시키게 되면 근막층이 이렇게 위로 당겨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당겨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피부가 남게 되는데 피부는 남는 피부만 잘라주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를 당기는 것이 아니고 근막을 당기고 피부는 남는 만큼만 잘라준다는 것이 이 수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서는 스마스층을 당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에서도 플라티스마라는 목 근육이 있습니다. 이 목 근육을 당겨주는 것이고 피부는 단순하게 남는 만큼만 목 피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목에 이렇게 밴드가 만들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목에 밴드가 만들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에게는 교정을 위해서 턱 아래 부분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 만들어진 밴드를 가운데에서 서로 봉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턱 아래 지방이 많이 생긴 분들도 있죠. 축 늘어나신 분들, 이 부분에 지방이 많다면은 지방 흡입도 동시에 해줘야 합니다. 목 수술할 때 또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턱이 작은 경우에는 턱 밑에 살이 빨리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턱이 작은 경우에는 턱에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혹은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로 이용해서 턱이 앞으로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목 수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목 근육을 당겨서 이 부분에 고정시켜 주는 거, 그리고 턱 밑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같이 해주는 거, 그리고 목에 밴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근육을 가운데에서 봉합을 해서 묶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동시에 턱의 사이즈를 봐야 되겠습니다. 턱이 작은 경우에는 턱이 앞으로 나오도록 해야지 턱선하고 목이 더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